안녕하세요. 도도두의 두입니다. 오늘은 파이어 템플릿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이어 템플릿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파이어 템플릿 둘러보기를 먼저 보시고 오기를 권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복제하시면 이 화면이 보일 텐데요. 이게 홈 화면이고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하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처음에는 시작하기를 같이 한번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파이어 템플릿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목표 관리랑 재정 관리. 목표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작성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템플릿이 어려울 거는 없고, 그냥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면서 이제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들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이 해볼 거는 재정관리 부분인데, 재정관리에서 은퇴자금 로드맵이랑 연간 재무 플래너, 자산관리 가계부를 살짝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목표에서는 총액 투자 자산을 먼저 생성하라고 돼 있어서 이거 한번 생성을 하러 가볼까요? 다른 데이터는 페이지별 가이드를 따라 해도 괜찮지만 투자 자산 초기 데이터는 여기서 함께 이제 페이지를 넘나들지 않도록 해볼 건데 자산에는 비운용 자산과 투자 자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운용 자산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불리고 이제 그런 류의 자산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자산이고 그중에서 이제 집중할 거는 투자 자산입니다. 초기 투자 자산을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산 유형을 생성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해외 주식이라고 되는데 원래는 주식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하면서 이렇게 고정수익 자산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예수금, 주식 그리고 대체 투자 코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뭐 마음대로 추가 삭제 그리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금이랑 주식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을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렇게 쪼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입력을 할 거냐는 좀 입력을 해보시다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HTS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데이터들 여기다 하나하나 다 입력해가지고 보려면 이제 너무 빡세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크게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도로 그래서 원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유 종목에서는 저는 삼성전자, 국내 주식, 테슬라, 해외 주식, 우리은행 말 그대로 이제 현금형인 거죠. 또 키워증권이 있습니다. 여기선 예수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유 종목의 정보를 기록을 할 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 여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왼쪽에는 매입 정보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금액을 입력하도록 가이드가 돼 있어서 그대로 가볼게요. 우선 삼성전자를 제가 처음에 살 때 5만 원에 샀다고 치면 5만 원에 100개를 100주를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한 570만 원이 돼 있어요. HTS에 다 있는 정보들이겠죠. 매매 단가가 매입가, 그리고 이제 평가 금액은 시장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통장에 한 470만 원이 있다고 할까요? 키워증권은 350만 원이 있다. 데솔라는 처음에 15만 원에 들어갔는데 천주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얘가 돈이 엄청 올랐어요. 35만 원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갑자기 너무 부자 됐나요? 이 현재 가치를까지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날짜들에 대한 가이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평가일이니까 오늘의 시장을 보고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날짜는 과거 실제 거래일 또는 임의의 과거 날짜를 입력하라고 하면서 올해 매매 실적에 집계되지 않도록 이전의 날짜, 저는 그래서 작년 날짜로 입력을 할게요. 작년에 오늘. 근데 만약에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 샀는지를 확인을 한 날짜를 적어놓고 싶다. 그러시면 주범주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내가 총 가지고 있는 예수금이 얼마인지,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이 얼마인지가 이렇게 총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평가 금액은 말 그대로 현재 시장가, 그러니까 지금 입력 기준,
시장가.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이랑 싱크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초기 투자 자산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은퇴자금 로드맵으로 들어갑니다. 은퇴자금 로드맵에서는 현 자산을, 여기 이제 투자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비운용 자산에도 입력을 할 건데, 여기서 저는 연금이 없다고 칩시다. 거주용 부동산은 없어요. 하지만 뭐 보증금은 있다. 이렇게 해볼까요? 보증금이 뭐 2억이다. 그 다음에 대출이 있는데 뭐 3천만 원이 있다. 대출이니까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갚아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만 남았다. 우선 보증금은 사실 달라질 건 없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다. 평가일은 오늘 기준으로 얘를 또 생각한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그대로 써놓겠습니다. 여기는 평가일은 이 자체가 어디에 연동되거나 그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들어와서 평가 금액을 봤을 때, 뭐야, 이 금액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금액이야? 라고 했을 때 이날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요랬다. 뭐 그런 기록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총 얼마인지 파악해봤어요. 그래서 투자 자산은 한 3억 6천, 그리고 비운용 자산은 1억 9천? 그래서, 돈이 꽤 많은데요? 저 한 5억 5천이 있는데요? 신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을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계획을 잡을 수가 없으니 정말 나에게 어떤 수입과 지출이 적당한지 내가 가능한 선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디에는 쓰고 어디에 쓰지 말아야 할지 새는 돈을 막는 거지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시면 여기 다 안에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지금 한참 작성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은퇴 후 생활비가 한 2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할게요. 시나리오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나 10년 짠테크 투자 가용 자산은 지금 저기 보이는 3억 6,939, 아무튼 저거죠. 36390. 이게 지금 저희의 투자 가용 자산이에요. 세후 연수입은 한 4,800이라고 합시다. 연봉 상승률 5%? 와, 좋은 회사인가요? 3%? 그 다음에 월 지출 평균은 한 짠테크라고 했으니까 150만 원 안에서 끊어볼까요? 은퇴 예정 10년은 은퇴까지 수익률 10%? 네, 좀 공격적으로 10%가 공격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은퇴 후 수익률은 한 4%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퇴 후 생활비 제한 저는 한 25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어휴 저 돈 더 쓸 수 있겠는데요. 은퇴 시점에 15억 원이 되고 그 15억 15.4억 원의 4% 수익을 연수익을 이제 12로 나눠서 매달 저는 500만 원씩 가용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 개 작성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좀 가능한 그러니까 시점 그리고 이제 가용 자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조금 더 상세 버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더 많죠. 연봉 상승률, 물가 상승률 쭉. 그리고 보여주는 숫자들도 매년 이렇게 딱 스트레치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인데 노션은 생성된 숫자를 가지고 다음 줄이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또 활용을 해서 다른 숫자를 만들어내고 이게 잘 안 돼요. 마침 스프레드시트는 그게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 성격이 좀 달라서 이렇게 여기 인베드 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그대로 카피를 하시고 여기 숫자를 몇 개를 채워 넣으시면 쫙 알아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2035년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투자 수익이 생활비를 거의 100%를 이제 넘어서는 처음 시점이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내가 반퇴할 수 있겠다. 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작성을 하시다 보면,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 왜냐면 투자 수익만을 또 기대를 하기에는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저희가 넣은 거예요. 이제 연간 재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전에 은퇴 목표를 저는 해보니까 한 10억이면 그래서 10억에 이제 4%는 4천만 원을 가지고 그거를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4천만 원을 쓰는 거를 생각하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희망 은퇴 연도는 2035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자산 목표는 연간 재무 플래너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퇴 체크리스트에서 저는 요 네 개는 했고요. 재무 계획은 가서 수립을 해요. 연간 재무 계획은 이제 올해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건데 저는 2024년에다가 세우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면 같이 보이는 게 지금 시점이라서. 연초 투자 자산의 363900000 투자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이 돈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예, 어쨌든 얘는 수기 기반인데, 그리고 시장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끔씩 직접 입력을 하시면서 싱크를 맞춰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HTS 데이터나 그 통장 데이터 같은 거에서도 너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수작은 보이고, 특히나 이 현금 관련된 정보들은 이 평가금에 직접 입력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오셔서 확인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 목표는 부수입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5,500만 원. 지출 한 150만 원으로 12개월 끊어볼까요? 1,800만 원. 뭐 이렇게 막 잡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막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저 자신에 대한 감이 조금 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밑에서 좀 상세하게 가볼 거예요. 저축은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 한다고 칠까요? 투자 수익률은 8%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연초에 3억 6천이었던 게 연말에는 한 4억 3천 정도가 될 예정이라는 이제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수입 지출을 한번 해보러 갑시다. 준비하기. 지금 저희가 드리는 템플릿에는 아마 여기 신규 아니면은 뭐 내년 계획 여기에 가면 뭔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 삭제를 해놓은 상태인데 12개월을 한 번에 생성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전 사실 2024년 거를 세울 거기는 하지만 2025년 걸로 우선은 만들어 둘게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그 내년 정보로 보이게 될 거고요. 근데 저는 하나가 더 필요해서 12, 그리고 여기는 2024. 이제 올해 계획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준비가 돼 있고요. 수입을 계획할 거예요. 수입 항목도 방금처럼 한 번에 생성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생성이 돼 있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수입은 주수입이랑 부수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주수입은 본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 그리고 부수입은 사이드 잡 같은 걸로 수입을 창출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다른 데서 쓰이는 부분은 사실은 없지만 조기 은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수입보다는 부수입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직접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입을 일부러 두 개로 구분을 나눠봤어요. 부수입에 대한 고민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시라. 연말 상여금을 한번 받는다고 칠까요? 300만 원, 월급 400만 원, 수입은 제가 한 25만 원을 발생을 시킨다고 칩시다. 여기에는 이제 적용월을 입력을 하시면 저는 지금 이제 2024년을 입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2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하는 대로 이렇게 연수입이 계산이 돼요. 저는 2024년밖에 없으니까 2024년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에 다른 연도 거를 섞으면 이렇게 좀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는 같은 연도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정보가 취합이 되는 그 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여기도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건데 없으니까 신규에 지출 항목을 한 번에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성된 데서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비, 변동비, 저축, 특별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투입하는 자금은 분리를 해서 투자해서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좀 생활 지출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생활 지출에 또 생활형 저축이 들어가죠. 청약 저축, 아니면 뭐 연금 저축, 약간 이런 거. 투자로 불리는 거의 일환으로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자산 관리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식비 70만 원 쓸 거고, 교통비, 보험료, 공과금, 그래서 특별 제출에는 크리스마스 여행, 말 그대로 올해에 쓰는 어떤 특별한 비용, 반복 비용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 이사를 간다. 지금 제가 쓴 것처럼 크리스마스 여행을 간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가늠을 해서 연초부터 이 비용을 좀 준비를 해놓는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12월 적용월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수입이 얼마로 예상이 돼 있는지, 그리고 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여유자금이 얼마인지까지 나오죠. 여유자금은 결과적으로는 투자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자금인 거죠. 여기 알람에는 9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상이익 뜨죠. 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이제 이렇게 뜨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산 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산은 이미 다 생성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저한테 배당금을 줬어요. 배당금을 13만 원을 줬다고 칠까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좀 팔았다고 칩시다. 매매 단가 원래 아까 전에 5만 원이었는데 4만 8천 원 손해를 좀 봤어요. 10개를 팔아요. 2만 원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막 암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 계좌에서 나오는 숫자들 넣으시면 됩니다. 직계년도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직계년도를 입력을 해야 이 연도에 가서 이 거래가 집계가 되니까 거기 가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 걸로 내가 테솔라를 산다고 칩시다. 35만 원. 이거를 한 두 개를 샀다. 이것도 집계년도는 이제 4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취업이 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배당금을 13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팔면서 2만 원을 손해봤죠. 그랬더니 실현손익이 이제 11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가 금액이 취합된 값, 주식이 이제 예수금 다 취합돼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되게 좀 기본적인 정보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는 것보다 가장 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인가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가계부를 볼게요. 가계부에서는 이런 정보들, 지금 목표가 아까 전에 제가 입력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출은 밑에서부터 월, 주, 일 순서로 예산을 작성을 하라고 돼 있어서 한번 가서 볼게요. 이게 올해의 월 예산인데, 이제 이번 달에 어떻게 지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예산 체크용에 가서 보시면, 참조 예산은 연초에 세워놓은 예산이고, 올해 남은 예산은 연초에 세워놓은 그 전체 항목에 대한 그 1년치 전체 예산에서 지금까지 쓴 돈 빼고 남은 게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계획을 연초에 세웠던 거예요. 지금 저는 12월에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수가 있죠? 더 이상 배달은 안 시켜 먹기로 했어. 아무튼 뭔가 이런 계획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월 예산을 세우고, 변동비를 이게 생성을 할 때마다 좀 넣어야 되는 귀찮은 상황이 생기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또 각각 변동비만. 변동비가 가장 아끼거나 뭐 이럴 여지가 그래도 그나마 다 있으니까 얘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주별로도 한번 예산을 짜고. 이거는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짜면서 지출을 엄청나게 줄인 그 간증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넣어본 건데요. 근데 이게 또 데일리로 이렇게 또 입력을 하면서 볼 건데, 일단 한 달치 데이터를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께는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들어갈 텐데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31일까지 한 번에 생성을 해봅시다. 일단 31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집계월에는 우리가 2024년 12월, 카피 앤 페이스트. 그러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 친구를 만난다. 저는 그 취미 오락비라고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3만 원을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제 2만 7천 원 쓰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3만 3천 원이 남았다. 카피를 해서 쓰는 걸로. 그래서 취미 오락비 말고 청약저축을 냈다고 할까요? 이거는 뭐 10만 원 예상하고 10만 원을 냈겠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 원래 지출이 이건 이제 연 요약이죠.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실적이 3만 원이 저축이니까. 그죠? 청약저축의 목표가 이제 10만 원이요. 실적이 10만 원이. 아무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너무 미비해서 지금 0%라고 나오네요. 수입비 저축과 그다음에 지출. 수입을 제가, 연초 목표만 여기 나온 거군요. 현재 수입이 없는 거.
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수입을 그럼 입력을 해보죠. 월급이 들어왔다고 칠까요? 550만 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거는 12월이다.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현재 이런 식으로, 연초 목표, 제가 12월에 대한 목표를 안 세웠나? 아무튼 이거는 뭔가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반복하시게 될 것 같아요. 홈에는 이제 오늘 할 일과 그다음에 오늘 수입 지출, 그리고 오늘의 매수 매도 수익. 그러니까 약간 좀 얘는 매일 자주 보는 메뉴들이어서 저기에다가 모아놨으니까 입력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속 점검하시면서 조기 은퇴에 한 발자씩 차근차근히 걸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도드의 파이어가 옆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